Hello everyone,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YBM 클래스를 통해서 저와 지금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들과 또 YBM E4U 어학원 종로 1관 301호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공채도 있고 해서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이 매우 중요한 중간 점검 단계였는데요. 요즘 시험이 계속 바뀌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죠? 기존처럼 찍기식으로 하면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매달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점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다음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LC 부분은 제 느낌으로는 보통 정도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트 1이 최근 들어서 약간 어려워지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파트 1만 중상 정도 됐습니다. 파트 1에서 제가 3일 전에 수업 시간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후반에 가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나오고 마지막에서는 어크로스 데스크나 카운터 같은 거 위에 코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면서 그 뒷부분이 약간 어려웠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통 난이도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가서 34번, 5번, 6번 이쯤에 계속 A가 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C, B 찍은 다음에 뒤에 또 A가 나왔어요. 자, 후반에 가서 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번 시험에 여러분이 만약에 좀 어렵게 느꼈다면 여러분이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통 시험보다 좀 못한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듣기 연습을 좀 더 정확하게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파트 3, 4 역시나 기본 표준적인 그런 시험에 매우 가깝고요. 아주 빠르게 말하는 지문들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빠르게 말하는 지문 중에서도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것을 요약했을 때 뭐 답이 도구라든지 썸투, 시멘틱스가 넓은 걸로 바뀌기 때문에 자세히 듣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듣는 게 더 중요했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 LC는 전체적으로 보통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답이 아주 어렵거나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반면에 파트 5, 6, 7은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연결어 같은 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trade publication, 복합명사죠. 얘는 제가 이제 재작년 문제 중에서 telephone conversation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들었는데 복합명사인데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rade publication은 업계 전문 잡지나 집 이런 거를 말하죠. 그래서 출제가 되었고 2번, 3번이 전치사 문제예요. 제가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해보면 2번 문제에서 within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within이 이내니까 어떤 특정 날짜 이내에 해도 되죠. 우리나라 말로는 되지만 영어에서 그게 안 돼요. 왜? within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기간이랑 써야 돼요. 근데 뒤에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y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에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관성이라는 것을 제가 도입해서 말씀드리면 고, 가다 그러면 to를 써야 되거든. 관성이 있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expand가 확장하다인데 얘 1형식 3형식 다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근데 얘가 인도로 확장해 나갈 때 into를 쓰는데 이게 관성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2번, 3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옛날 작년, 재작년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툭할 수 있지만 ETS가 2번, 3번에 포진해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어가 많았다 이거죠. 연결어는 여러분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섞어 갖고서는 연결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시간이면 여러분에게 다 정리를 해드리죠. 특강 때. 자, 이번에 연결에 나왔던 거 원래 나오듯이 주격 관계에 후 나오고요. 그리고 whatever가 나왔어요. whatever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do란 동사 다음에 명사절을 넣어야 되는데 whatever가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 whenever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그건 복합관계 부사예요. 해석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주 예전에만 나오다가 한 3, 4년 안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차량들이 있다. most of 다음에 which.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장을 하는데 우리가 트럭들이 있는데 그것들 전부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찍어놓은 기초문법 동영상이나 재능방송, EBS 이런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보면 그 예문을 씁니다. 이게 아주 클래식한 유형이고 최근 몇 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ETS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어들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1시간 내로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넣는 걸 연습해야 돼요. 이것은 고스톱을 배울 때 패가 뭐가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타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익도 어떤 패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연결어가 이번에 중요해짐으로써 2015년에는 연결어를 안 공부할 수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지난 2년간 생활영어. 그냥 쉬운 단어가 나오는 게 답이 있어요. completely, 완전히. 그런데 그 앞에 fu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use가 일형식인데 어떤 코팅이 유리에 잘 안 붙어. 완전히 안 붙어요. fuse 다음에 부사를 넣는 건데 fuse가 일형식인 거를 여러분이 알기 힘들죠. 왜? 명사도 되고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 시험은 절반 이상이 그 빈칸에 뭘 넣는지 ABCD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다른 엉뚱한 단어로 승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영어를 좀 폭넓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라면 스프 끓여갖고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2층 침대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열로 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동사 패턴도 이번에 나온 거 expect 목적어 그 다음에 to 정사 쓰는 건데 이거 웬만한 교재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틀립니다. 왜? to worsen에서 worsen이 일형식도 된다. 이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arrange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그 패턴 하나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많이 나온 거 하나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이 가능한 패턴 3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공부해야 하는데 그 가능한 생활 속에서 어떤 쓰임을 가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산 사람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arrange for 사람, 투부정사 이 패턴이 시험에 출제되면서 arrange가 답인 게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결어를 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생활 영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동사 패턴 여전히 알아야 되는데 모든 패턴을 같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제가 강의 시간에 스티비 원더 노래 틀면서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Lately라는 노래가 있어요. Lately. 그래서 막 해석해주고 이거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랬는데 lately가 뒤에서만 꾸며주는 부사예요. 현재 완료나 과거만 쓰죠. 그런데 맨 뒤에서 오는 부사도 맨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쉼표를 넣어준데 이태에서 이번에 좀 원래 이태에서 좀 그런데 꼼수를 부렸어요. 쉼표 안 썼어. 왜? 쉼표 쓰면 너무 부사 자리 같으니까. 그래서 안 쓰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lately 맨 앞에 나는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unlike가 있어요. 자, unlike도 최근 2년간 3번이나 나왔습니다. For adults and children unlike 해서 뒤에만 붙었죠. 왜? 얘가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주어로 adults and children 이렇게 쓴다고 unlike 든 다음에 will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넣기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는데 원래 후치, 뒤에서 오는 부사 제가 강의할 때 오프라인, YBM 클래스 900 돌파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후치 수식 부사라서 문장 맨 뒤에 오는 건 아닙니다. 수식해주는 말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번에 unlike가 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의 안 듣는 분들은 우리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은 전부 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다 배우고 어제 제가 쫙 써드렸어요. 심지어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를 위해서 칠판에다가 써서 알려드리겠는데 이번에 나왔던 셀렉션, 컬렉션, variety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니까 꼭 그 강의분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때까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연결어, 두 번째 생활영어, 세 번째 동사 패턴, 네 번째 후치 수식 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6로 가면 그 외에도 이제 뭐 제가 다 배웠다고 말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자, 파트 6에서는 딜레이 클루가 나옵니다. 지연된 힌트. 그러니까 뒤를 읽어야 앞을 푸는 거죠. 그래서 came이라는 걸 맨 처음에 넣었는데 왔다. 이게 처음에 올 거다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뒤에 보면 이미 했다는 것을 마지막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me 되고 더 큰 장소 옮겨서 해서 더 좋았다 해서 larger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죠. 저번 달 시험에서 오답이었던 2개가 있어요. 저번 달 시험에 여러분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서 디스 써갖고 틀리신 분들 있죠. 대어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요번엔 디스가 답이었어요. 디스는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예 파트 7하고 6 할 때는 디스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치라고 해요. 왜? 그 바로 앞에 있는 걸 말하는데 설문조사라고 언급하고 짧은 설문조사 이것을 해서 주요 문장에서 디스라고 받아줬습니다. 디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재작년부터. 그리고 디스는 지금은 ETS는 가장 고정적으로 답 주변에 디스를 배치시킨다는 것을 다음 시험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스. 그리고 저번 달에 오답으로 나온 nevertheless, as a result가 답이었죠. 이번엔 nevertheless가 답이에요. ETS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후기하는 거 알고
저번에 다 외운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nevertheless가 답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파트 7 재밌었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제가 힘든 이유는 답도 다 외우고 이제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분석도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만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은 팀이 좀 특이하게도 음악, 축제, 자원봉사 이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틀렸을 것 같은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제 느낌에 파트 7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 배동이 카페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모든 걸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축제 자원봉사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켓 파는 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어요. 티켓부터 책임지니까. 근데 교통편을 자기들이 운전해서 사람들 데려가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한다가 안 한 거니까 답이었죠.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말씀드리고, 자, 이 요즘 토익은 정말 다양하게 불규칙하면서도 규칙적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요. 2월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시험에는 여러분이 취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8시간씩 집중해서 강의를 합니다. 설날 때도 당일 빼고 앞뒤로 토요일까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최고의 실력과 적중을 100% 이번에도 했던 강의를 들으시려면 종로 YBM E4U 어학원에서 저희 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